2014년 문화산업은 다른 경제 분야에 버금가는 큰 힘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문화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 무대를 향해 가는 것은 문화산업의 숙명이 되고 있다. 문화산업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물론 굴뚝산업과 다르게 수많은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죠. 서울의 한 연습실. 이곳에서 새로운 뮤지컬 한 편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고 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킹키부츠. 그 한국 공연 무대에 설 배우들을 뽑는 자리. 브로드웨이 뮤지컬 킹키부츠. 이 작품이 한국에 상륙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이 공동 제작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킹키부츠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저희가 미국이나 영국의 제작 시스템도 좀 배우고 그들 시장에서 저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입지를 좀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 투자 개념이 아닌 공동 제작은 뮤지컬계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 공연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 뮤지컬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한국 뮤지컬의 열정은 이곳 오디션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y only thought would be, that what I've seen so far is, that the capabilities and the potential is incredible, is vast, based on what I've seen with the talent, the technical capabilities, the support. So I think it's sort of on the cutting edge.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K-팝 축제가 열렸습니다. K-팝을 사랑하는 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드는 축제. 따라 추는 춤 동작과 맞춰 입은 옷만 봐도 이들의 K-팝에 대한 사랑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곳의 메인 이벤트는 K-팝.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류 따라하기 체험 이벤트에 참여하고 다양한 한국산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한류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경쟁력에도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거의 외국산들이 거의 한 70%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같은 데도 보면 가사 같은 것도 다 따라하고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참 실감하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미국 LA의 한 방송국. 이곳에서는 한국의 가요 프로그램에 영어 멘트가 더해져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높은 호응도 때문입니다. When you say K-pop, people know exactly what you're talking about. It's, I think I said, colorful, choreographed, theatrical, catchy. There's a high production value. 해마다 미국에서 열리는 K-팝 축제. 이곳에 모여드는 2만여 명의 관객들. 이들은 우리 문화산업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되는 영화들. 이것은 문화의 기준이 될 만큼 한층 성장한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문화 수입국에서 문화 수출국으로 만든 1등 공신 한류. 한류는 한국을 가보고 싶은 나라로, 그리고 따라하고 싶은 나라로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너 누구야? 베이징에서 최초로 한국어과를 만들었던 신교 외국어 학교. 이곳에서 한국어에 대한 높은 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류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풍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드라마와 음악으로 한국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글을 통해 한국을 만나고 그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기사가 되고 싶어요. 어디에서 기자 활동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活动하고 싶어요. 한국어가 다른 외국어보다 배우기 더 쉬워요. 한국의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해요. 최근 더 급증하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 한국에서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아지는 것도 그와 무관치 않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 학교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여기에는 한국어반이 겨우 1개 반 정도 모집됐는데 학생은 불과 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이 학교에는 한국어반이 11개 되거든요. 그리고 학생 수는 150명 정도 되는데 이 수치 변화로부터 지금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열정이 많이 높고 관심이 많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我觉得呢，将来我觉得这个韩语班现在我觉得挺看好的。第一呢，它是北京的第一家；第二呢，我们已经办得很有特色，而且尤其是我们的学生在韩国，他们去了以后呢，他们很喜欢韩国。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한류의 발전 과정은 1세대에서 3세대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세대는 한류가 생성된 1990년대 초기, 겨울연가와 대장금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확산기가 2세대, K-팝과 다양한 콘텐츠의 전성기인 3세대까지 이제 한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류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 그중 가장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는 국내 기업의 수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중국에서 42개로 매장을 확대한 국내 제과 매장을 비롯해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까지 한 건물에 자리한 복합 매장. 이곳은 중국 현지에서 신선한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我觉得这样一个经营模式特别好，它是一个品牌之间的一个联合营销，然后正好满足了很多顾客的需求，然后在中国也是属于基本上是找不到的这样一个模式，与其他公司也形成竞争力，我觉得特别好。 세련된 인테리어와 차별화된 서비스도 이곳의 강점이라고 하지만 무엇보다 손님들의 발길을 끄는 건 바로 음식입니다. 화려한 색과 색다른 맛으로 중국인들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음식들. 하나, 둘, 셋. 한국 문화를 향한 호감이 한국 음식에 대한 마음까지 열게 하고 있습니다. 我曾经有一个朋友跟我讲说，他非常喜欢韩食，在平常日常生活当中，他可以就着泡菜以及米饭，能活一整个星期、一整个月都不会吃腻。我当时还不能理解，但是今天我吃完以后，我全部都把它吃光了，然后真的是很好吃。所以，韩食料理，我想应该是我以后日常生活当中必备的一道料理。 베이징 왕징에 자리한 복합 쇼핑몰. 이곳이 중국인지 한국인지 헷갈리는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떡볶이 전문점. 처음 3년 전만 해도 이제 중국인 고객들에게는 저희 음식이 조금 낯설다 보니까 전체 고객 비중의 80%에서 90%가 이제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현재는 이제 저희 음식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또 단골 고객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거의 중국인 고객의 비율이 한 50% 이상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만났던 한국 음식의 매력에 중국인들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相对于那个就是那些快餐食品来讲，可能还比较有营养吧。
因为那个像就他特别爱吃那个紫菜包饭啊，就是那个大饭团儿。然后所以孩子选择不多，有时候我等他上课结束呢，我就会坐这儿吃一个炒年糕，等他上课结束。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한국의 떡볶이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먹는 음식에 자연스럽게 쏠린 관심들. 중국인들에게 친숙함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류가 만들어낸 건 스타와 팬이 전부가 아닙니다. 관련 산업들이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이제 어떤 것을 많이 부각을 시켰냐면 이건 한국의 떡볶이다. 이게 한국의 음식이다라는 것을 아주 크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있고요. 또 드라마를 아주 즐겨 보는데 거기에서 떡볶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걸 맛있게 뭐 포장마차에서 먹고 또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장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했던 겁니다. 저게 떡볶이구나. 한류의 파급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주인공이 입었던 옷과 들었던 가방, 심지어 잠시 등장했던 컵까지 제품 구입과 관광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관심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 또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위력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분석에 나설 정도죠. 因为大家现在韩国文化对中国年轻人的这个影响，熟悉程度应该其实是蛮熟悉了。通过我们过去刚刚提到的这些不同的文化产品的形式，那么总体上呢，大家还是希望能展示韩国人他们现在在生活当中的这种韩国人的生活、韩国人的礼仪、韩国人的价值观、韩国人的思维方式。尤其韩国人在早期受到中国这种儒家文化的影响，他后来又很快的完成了这个工业化的这样一个发展。那么这里面一种现代的生活，一种这个也进入到这种中等发达国家以后，这种生活怎么能够跟我们传统的这种结合起来？我觉得这是我们看待韩国非常重要的。另一方面，当然我们在韩国这种看的当中会看到韩国非常生活化。 떡볶이가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았다면 한류 스타의 영향을 받은 매장도 있습니다. 한류 스타를 홍보 모델로 기용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이곳. 처음엔 한류 스타에 대한 관심으로 손님들의 발길을 끌었다면 그 후 지속적인 방문을 가능하게 하는 건 온전히 매장의 노력. 매장은 현지화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本土化的话，我们是有一些本土化的想法，但是还是要经过一些实地的这个论证拿出一些具体的意见因为本土化的风险也很大。前面已经说到了，这个中国人接受咖啡的文化，这个基础不一样，所以说中国人有可能认为咖啡是一种休闲场所，来了喝咖啡的时候也能得有点吃的东西就是在这个方面有可能有一点本土化的改变。 중국에서 한국 제품은 고급 제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한국 제품들은 현지 브랜드 제품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인지도와 판매량 면에서 월등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韩国产品的销售现在在国内现在是进口产品当中是非常主流的一个产品，尤其是细节的布地还有进口的一些辣椒酱、蘸酱这些东西，现在在国内销售都是在一流的水平。消费人群，而且他们的这个饮食文化也是不断的正在增长，他们的消费观念也是在逐渐的提高，对产品的要求品质的要求也是很高，所以他们还是比较认可这样的价格的。 그렇다면 이처럼 한국 제품들이 중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한류 때문입니다. 因为那个我看了一个来自星星的你的里边那个杜教授，然后我是他的粉丝嘛，他代言的这个，我就到超市里边买了几个，尝了一下，口感不错，所以我这个就再买几个。
한류로부터 시작되는 문화산업 수출의 힘. 비한류 국가와 한류 국가에 대한 수출률 비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진 영국의 프리랜서 작가 클레어 포터. 한국 음식 중에서도 그녀가 주목한 것은 비빔밥입니다. 그녀가 쓴 비빔밥 칼럼은 지난해 영국 가디언지에 실렸고 비빔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I was surprised at the reaction. It really was a very popular article and it got shared many times on Facebook. And I didn't know, is that because I've caught something that's already becoming fashionable? Maybe Korean food is starting to become fashionable. 런던에 자리 잡은 한국 기업의 한식 브랜드. 이곳은 영국 외식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맵고 짜다는 인식 때문에 그동안 동양이 아닌 서양권에서는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던 한국 음식. 하지만 이곳은 글로벌 외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현지인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It's a little bit spicy. It's got a nice kind of smoky flavour. I prefer it to Chinese or Japanese, but I think it's the combination of the herbs and the vegetables with the pork. Because I come from a country that is doing exactly this, but not, because you have to present everything yourself, prepare everything yourself. So the fact you have to kind of put everything together yourself to make a dish, that's very interesting. I love it. Especially, I've been to Korea, to Seoul. I've been to many Korean restaurants here, but this is probably the best in London. 이것 또한 처음부터 성공을 거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 현지인들이 생소한 나라의 음식을 낯설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 그런데 어려움은 뜻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저희가 처음 진출하면서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을 약간 접목한 퓨전 형태의 한국 음식을 메뉴로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개월 동안 경험한 결과 저희가 현지 영국인들이 원하는 한국 음식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픈한 지 한 4개월 뒤에 순수한 저희 한국 전통 음식으로 모든 메뉴를 바꿨습니다. 메뉴를 전면 개정한 이후 영국 사람들이 완전히 반응이 틀려지고 영국 언론들도 많은 극찬이 있었고 그리고 빛을 보기 시작한 매장의 노력들. 미슐랭 가이드도 인정한 비빔밥의 매력. All mixed together, yeah. Wow, look at that. Yeah. 비빔밥 기사를 써서 주목받은 클레어 포터 작가는 비빔밥의 매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But at the same time, it felt very healthy. And I think often in England, when you feel like it's cold and you want something to warm you up, we often eat quite unhealthy food. You maybe like chips or pie or something. But with bibimbap, it does all those things. It comforts you and fills you up and warms you up, but you feel like you're eating healthy food. So, yeah, it ticks both boxes. 역시 좋은 맛을 느끼는 데는 국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류 돌풍의 핵 베트남. 일찍이 다수의 한류 팬이 자리하고 있다는 이곳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류에 대해 물었습니다. Dạ em thì thường hay nghe nhạc K-pop, biết về một số nhóm idol như là Girl Generation, Super Junior, 2NE1. Em thì thích nghe nhạc Hàn Quốc. Nó lãng mạn, nó sôi động và nhìn nó rất là hiện đại. Mấy cái món kim chi này cũng nhờ mặc mấy cái đồ truyền thống rồi này nọ cũng không có biết nhiều lắm đâu, thì coi phim như thế nào thì biết sơ sơ như vậy thôi. 한국 문화를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 한류.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한류의 인기는 베트남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e's a singer.
and she will make the MV to register on the YouTube. She like a Korean song, so she sing the Korean song and Vietnamese song together. 이제 한국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한류 열풍. 베트남 호찌민의 한국어 문화원에는 매 학기 수용 인원을 넘는 신청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한국어를 읽고 쓰는 능력은 가히 수준급. 이들 대부분은 한국으로의 유학과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려고 유학 정보 못 들어봤어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가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호치민 주변으로 해서는 약 한 3천여 명이 그 한국어를 그 거의 매주마다 공부한다고 봐야죠. 한국어 열풍을 불게 한 시작에는 K-팝이 있습니다.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K-팝을 부르고 춤을 따라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류로 인한 바람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Tại vì em thấy nó là rất là thu hút, với lại nhạc thì nghe rất là sôi động, động tác cũng như là làm cho em cảm thấy là hứng thú khi nhảy cảm thấy rất là vui vẻ. Hiện giờ thì ở Việt Nam có phong trào dance cover rất là mạnh, có rất là nhiều nhóm. Ở thành phố thì trên toàn đất nước Việt Nam thì rất là nhiều. Không có ranh giới nào cả, nên là khi mà K-pop, làn sóng K-pop đến với Việt Nam á, thì giới trẻ đón nhận rất là hào hứng. Mà các ca sĩ là các thần tượng của Hàn Quốc thì như thầy cũng thấy á, là họ vừa có tài nè, hát hay nè, vừa ngoại hình rất là đẹp, rất là điển trai, rồi xinh gái nữa. Nên là cái sự mà tiếp nhận về âm nhạc đó dường như là không có ranh giới nào cả, mà họ đón nhận vô điều kiện. Và nhiều em á, theo tôi thấy nhiều bạn trẻ hiện nay á, yêu thích âm nhạc Hàn Quốc mà đến mức là say mê luôn đấy. Có thể là dùng âm nhạc Hàn nè, có thể trong việc học, rồi cả trong nghỉ ngơi, trong giải trí, trong giải lao nữa. 이곳은 자신이 열혈 한류 팬이라고 자청하는 한 소녀 팬의 집입니다. 그녀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K-팝 스타의 사진들입니다. K-팝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다는 두 사람. Em coi phim, một bộ phim của Hàn Quốc là Pie Over Flower. Từ lúc đó em rất là thích Hàn Quốc. Sau khi đó em có coi một số chương trình ca nhạc thì em lại thích ca sĩ, và từ đó chuyển qua thích ca sĩ luôn. Rồi lúc đó đi tìm hiểu, coi nhờ trên YouTube, rồi các fansite có việc sub thì em càng ngày thì càng hiểu thêm được, có biết thêm được nhiều nhóm nhạc nữa và thích. Nè, có này cho coi nè. Cứu hàng. Sai. Đâu ra vậy? Chứ không ta. Ở đâu ra vậy? Không hỏi thiệt. Thiệt à, chữ ký thiệt đó. Nhỏ đâu ra? Bữa của LG á. À, cái bữa. 한류 스타에 대한 애정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 이들에겐 가장 큰 즐거움이죠. 좋아하는 K-팝 스타에 관련된 거라면 모으지 않는 것이 없다는 소녀 팬. 음반을 한국에서 사올 경우 해외 발송비 부담 때문에 훨씬 비싸지만 그마저도 소녀 팬의 열의를 막지 못합니다. Còn đây là lúc mà chưa có photobook á, em rất là thích ngắm Stanley, nhưng mà em không có điều kiện để mua thì em nó tự in hình và tự làm cuốn như thế này. Minho, O'Neill, Jonghyun, Only Minho.
XL. Năm nay là nếu mà tháng 5 năm nay là 6 năm, gần 6 năm. 6년간 관련 상품을 구입하고 한국으로 공연을 보러 다녀오고 한류 팬들의 소비는 문화산업을 성장시키는데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한류의 매력도 짚어봐야 할 겁니다. Xin chào Minho, em là một fan rất là hâm mộ anh và em là cũng là một sao qua chân chính nữa. Em rất là yêu Sunny và yêu Minho rất là nhiều. Chào anh ha. Super Junior,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난 다시 만나고 싶어요. 슈즈니어 사랑해요. 그 오빠 파이팅! 호치민에 있는 한국의 피부관리 전문점입니다. 베트남에서 K-뷰티 산업의 인기를 이끌고 있는 이곳. Thực ra là ở Việt Nam thì mình xem rất là nhiều phim drama Hàn, rất là nhiều. Rồi thỉnh thoảng mình cũng có coi cả những cái kênh của Hàn Quốc chính thống luôn. Thì thực ra là đối với người châu Á thì cái tiêu chuẩn mà để đẹp thì chắc chỉ so sánh với người Hàn Quốc thôi. Tại vì người Hàn Quốc nó giống như một cái hình tượng là rất là đẹp về da, rồi mũi cao và khuôn mặt nó làm cái chuẩn mà hầu hết là chị em thì ai cũng muốn cái điều đó. 베트남인들의 이런 심리가 K-뷰티 산업의 베트남 상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베트남 현지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었습니다. 그 베트남 호치민 시내에는 저희같이 그 테크닉이 조금 많은 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시장 조사를 했을 때는 정말 간단한 테크닉과 아직까지 베트남이 그 서비스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테크닉이 조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베트남에 현재 이제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한 2,700여 개로 알려져 있고요. 그 진출 기업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어떤 한류의 영향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한류가 가져다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백화점. 한류 스타들의 인기는 다른 산업 분야로 급속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류 스타들의 패션. 세련된 외모를 완성하는 스타들의 패션에 중국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이곳 한국 브랜드 의류 매장. 한류 스타처럼 입고 싶은 마음이 한국 의류 브랜드에 대한 호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我们这边的一个陈列也会按照韩国那边的时尚，然后和搭配风格及时更新，然后公司也会有给到那个指引，告诉我们该怎么就是与韩国统一的陈列，统一的搭配，然后我们这边的客流情况也会，就是我们店铺也会按照久光商场的一个客流情况、客群的喜好。 한류는 사실 콘텐츠의 수출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만 콘텐츠의 매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한류를 통해 가지고 뭐 성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한국을 찾아온다거나 또 관광, 한류 관광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또 음식, 대장경 같은 경우는 한국 음식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를 했는데 그런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패션, 그다음에 일반 스마트폰까지 전자제품, 뭐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이 한류가 미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까지 번지고 있는 한류. 그 중심에 선 주인공.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개최됐던 퀴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이클 스미스. That was the pretty much the highlight right there. And I'm in the front. It says no Gangnam Stylist, but quiz champ Mike still big hit in Korea.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한글의 매력에 빠져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마이클 스미스. 30개국을 대표하는 30명의 외국인이 참가한 퀴즈 대회에서 그가 우승을 차지한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 그 모든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 때문입니다. 누가 썼던 건지. Who wrote that? Kim Satgat. 마이클은 한국 문화에 대해 예찬론을 펴게 됐고 그의 친구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한국 문화의 매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들도 많이 갖고 있어서 저 또한 이렇게 한국에 더 관심을 갖게 해주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주고 어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부끄럽게 생각되게 할 정도로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This is during Halloween. I'm wearing the gut and having. 마이클이 경험한 한국 문화는 그의 사진 속에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So yeah, I traveled all around here. Went to Busan, took the KTX. We went to Andong and went to Hahui Mall, Andong Jimdak, and this was in Soraksan. We went to Sokcho and been to Chuncheon. Had Chuncheon dak galbi. Very special memories there. I remember forever. I love Dokdo. Dokdo는 우리 땅. 마이클을 통해 한국 문화가 뉴질랜드 땅에 조용히 번져나갑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한류는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의 힘입니다. And I had the most amazing experience of my life going over there, seeing all the things that I had learned about, the history, the people, the culture, the food, and it was just magical. 다양한 파생산업으로 이어지는 문화산업의 힘과 영향력은 이미 여러 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문화산업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화 강국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게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One time